자, 전국에 계신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주원입니다. 7월 6일 금요경마 내용 경마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앞서 제가 공지해 드렸다시피 7월 첫째 주부터는 우리 베테랑 전문가십니다. 김준호 위원님께서 내용 경마방송에 합류를 해주셨습니다. 위원님? 네. 제가 이제 김주원 의원이 6월 달에 공지를 올리는 방송을 봤습니다. 또한 또 김주원 의원과 함께 방송을 진행하기 위해서 김주원 의원이 방송을 하는 것을 계속해서 모니터링 저 역시도 해봤는데요. 상당히 좀 유익한 방송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김주원 의원이 지금까지 해온 방송에 좀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참여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예상을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전문가 되겠습니다. 네, 우리 김준호 위원님께서는 리빙TV MC로도 오랜 기간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얼굴 보시면은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 좀 낯이 익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제 공중파 TV는 아니고 리빙TV가 케이블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TV 방송을 통해서 경마 MC를 보셨던 분이고 또 전문가들 사이에서 열심히 한다라고 소문이 자자하신 분이 바로 김준호 위원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사짜기질 있는 전문가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좀 방송을 저는 그렇게 가져가고 싶지 않고 제가 또 그렇게 해오지도 않았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이 누가 있나 찾아보다가 찾으신 분이 바로 김준호 위원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방송을 보시면서 정말 거짓 없고 솔직하게 이 매경주를 풀어준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것 같아요. 아무쪼록 우리 두 전문위원이 이 내용이라는 경마 방송 이 타이틀을 걸고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정말로 여러분들이 배팅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실 수 있는 그런 방송 만들어 갈 것을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넘어가서요. 이제 이번 주부터 야간 경마가 시행이 되죠. 네. 금요일과 토요일은 이제 야간 경마 2시 넘어서 이제 1경주가 시작이 되고요. 9시에 마지막 경주 끝이 나면서 이제 금요일과 토요일은 야간 경마가 시행이 되고 일요일에는 이제 정상적으로 6시 마지막 경주를 해서 지금과 똑같이 1호 경마는 진행이 됩니다. 야간 경마 때문에 이 부산 애들 말 많은 거 혹시 들으셨나요? 네. 원래는 금요일과 토요일은 원래는 야간 경마 그리고 일요일은 노을 경마로 진행한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그 부랴부랴해서 일요일은 정상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관리사들이 요즘에 파업하고 부산 쪽이 지금 시끌벅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 나가는 건 새벽에 훈련시켜야 돼서 일찍 일 나가는데 이렇게 연장 수당을 줘라. 이것 때문에 지금 말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아무쪼록 원만히 잘 합의돼서 정상적으로 잘 시행되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김준호 위원님께서 금요경마 야심차게 준비한 이 메인 승부처가 5경주와 이제 후반부 9경주입니다. 5경주와 9경주. 그리고 김주원이가 이 준비한 승부처는 이제 초반부에 좀 돈을 만들자 해서 2경주를 첫 번째 승부처로 선정을 했고요. 그 자금 가지고 6경주에 한번 엎어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또 같이 찍는 첫 방송이다 보니까 승부처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김준호 위원님이나 저나 정말 많이 고민하고 연구해서 이 딱 2개의 승부처를 선정을 했습니다. 승부처에서 당연히 좋은 결과 우리 두 전문위원님이 이 전문위원이 만들어 드리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야간 경마 첫 스타트이기 때문에 이 방송을 통해서 좀 여러분들이 좀 시원하게 이겼다 이런 소리 나오실 수 있게끔 1경주부터 마지막 10경주까지 핵심 포인트 정확하게 한번 짚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그럼 1경주 보겠습니다. 6등급 1000m 레이스가 되겠고요. 직전 첫 입상을 찍어냈던 이 3번 게이트에 있는 깊은 사랑을 비롯해서 데뷔전 때 가능성을 보였던 이 4번 패션 오브 마린 이런 마필들이 이제 인기를 모을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이 패션 오브 마린은 데뷔전 때 뛰는 거 보니까는 아직 전반적으로 좀 힘이 덜 찼다라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이번에는 어떤가요? 이게 작년 7월달에 주행 심사를 통과했을 때 상당히 여력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은 어린 말이어서 채공이 좀 있었다는 느낌인데
5월달 주행심사 걸음도 좀 나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3월달에 임하필이 좀 개인 대원을 좀 알았단 말이에요. 그 개인 대원이라면 어떻게 보면 말들에게는 좀 치명적인 질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조기광도가 좀 약한 부분이 있었지 않나 데뷔전에. 그리고 지난 데뷔전에 보면 약간의 이제 착지불량이 있습니다. 출발을 하고 나서 이제 착지불량이 좀 있으면서 그리고 이제 선두권 경합하고 막판에 이제 뒷심부 쪽으로 이제 몰락을 하고 말았는데. 이번 편성 패션 오브 마린의 잠재력에 대한 기대치 이번 편성은 강하지 않다 이렇게 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럼 1경주는 4번이 아마 인기 1위로 팔리겠죠? 어찌 보면 패션 오브 마린도 앞에 가는 게 좀 중요하다고 봐요. 근데 지금 뭐 기쁜 사랑이 마체가 왜소하지만 따라가서 지난번에 입상을 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기쁜 사랑이 마체가 왜소하지만 따라가는 거라 그러면 기쁜 사랑이 좀 안정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합니다. 자, 일단 1경주는 이 3번마 기쁨 사랑 쪽에 이 김준호 위원님이 조금 더 무게감을 실어주시는 것 같고요. 나머지 마필 가운데 좀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될 말이 뭐가 있나 찾아봤는데 이 5번마 카트 같은 경우엔 앞말이기 때문에 이 순말들보다는 앞말들의 성장 속도가 더 빠르거든요. 그래서 마방에서 나름 기대치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내심 생각을 했었던 말이 카트인데 현재 기대치는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것까지 제가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뭐 1경주는 그럼 4번이 풀어지면서 배당이 나올 가능성도 열어둬야 된다 이 소리죠? 저는 뭐 3번, 4번은 인정하지만 경마라는 것은 항상 거기엔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제가 이제 대비를 하고자 하는 마필은 저는 1번마 으뜸 챔프를 가져가고 싶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일단 1경주는 대충 저랑 좀 생각에 김준호 위원님께서 비슷한 것 같아서 제가 부연 설명을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고요. 이 3번, 4번 구도를 인정을 하되 1경주부터 굳이 뭐 깜빡이에 무리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부산 경마는 깜빡이도 이 뒤통수 치는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 변수로 1번마 으튼 챔프까지는 꼭 챙겨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 역시도 뭐 같은 생각이고요. 자, 그럼 2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2경주는 6등급 1000m 레이스가 되겠고요. 오늘 김주원이가 준비한 부산경마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자, 일단 우리 김진호 위원님께서 이번 부산 2경주 신마 게임인데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계신지 잠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그 부산 신의 말들을 제가 이제 좀 꼼꼼히 살펴본다고 하지만 상당히 까다로운 것 같아요. 부산 신마들은 실정과 주행심사 걸음이 워낙 차이가 많습니다. 근데 그래도 이경주도 뭐 좀 단촐하지만 약간의 변수는 좀 작용한다. 근데 저는 그 중에서 뭐 제가 한 마필을 보고 있던 마필을 좀 설명을 드린다면 8번마 윤영킨이 조금 낫지 않나 잠재력 기대치에서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이경주 김주원이가 오늘 첫 번째 승부처로 선정을 했는데 이 신마 게임은 어지간하면 다 때립니다. 그 이유는 6등급 상금이 한 1,36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세마 신마 게임은 더블을 줘버립니다. 한 3,400만 원 가량을 줘요. 그러다 보니까 이 너도 나도 죽기 살기로 다 덤벼드는 게 신마 게임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서 변수가 나오면서 배당이 곧잘 터져 나오는 게 이세마 게임입니다. 이번 이경주는 이 4번마 글리터 쪽으로 인기가 많이 집중이 될 것 같아요. 19조 신의 마필이고 이번 훈련 때 뭐 국산 2등급의 우주스타나 지금 잘 뛰고 있는 청담블레이드 이런 마필들과 병합을 때리면서도 이 잘 쫓아가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인데요. 결론적으로 글리터를 놓고 배팅은 안 들어갑니다. 받치기 정도로만 보고 있고요. 자, 그냥 오늘 첫 번째 승부니까 제가 축마를 오픈하고 여기서 한번 여러분들과 한구라를 노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바로 이 8번마 유니언킨을 믿고 가는 축으로 저는 공략을 합니다. 이 부마가 유니온 렉스라고요. 유니온 렉스. 지난주에 우승을 했던 크롬 매직을 배출한 혈통입니다. 거기에 모개 쪽에는 지니, 태핏의 자마. 태핏은 유명해요. 이 지니의 자마가 지금 내년 상반기에 한 2마리가 더 지금 데뷔할 예정인데 그 망아지들 당세마 지금 당세마인데요. 망아지들에 대한 기대치도 그 지금 구입한 마방에서 상당한 기대치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어쨌거나 혈통적인 구성 자체가 이 유니언 키는 크게 발전할 소지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주행 검사 내용이나 훈련 내용, 마방 기대치 뭐 어느 것 하나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신마 게임은 여러분들 다 아시죠?
거의 모든 마필들이 가긴 합니다만 그 속에서도 가장 의지 있게 가는 말이 꽂히는 게 신마 게임입니다. 지금 무조건 먹겠다고 나온 말이 유니언 퀸이기 때문에 8번 놓고 승부를 보는데요. 4번 막 글리터가 오면 조금만 먹습니다. 얘를 이길 수 있는 또 다른 노림수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한 방 때리는 것으로 해서 자 이경주 한구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자신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자 이경주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경주로 넘어갑니다. 6등급 1200m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건 사실 뭐 뚜렷한 강축은 없는데 그 와중에 4번마 아임유어스타가 직전 어쨌거나 저쨌거나 잠재 능력을 조금이나마 발휘를 하면서 입상을 했다 이거죠. 그래서 4번 쪽에 인기가 많이 집중될 것 같은데 자 이거 아임유어스타는 뭐 어떻게 해야 되는 말입니까? 예, 주행 연습 때인가요? 영천스타 지금 잘 뛰고 있는 영천스타하고 주행 심사를 주행 연습을 뛰었는데 흙을 맞지 않은 상태에서 상당히 열혈감을 보였어요. 영천스타는 그러고 승승장구를 했는데 얘는 그야말로 졸전 중에 졸전을 펼쳐왔단 말입니다. 지난번에 마방 옮기고 나서 이제 선방을 했던 말은 분명한데요. 4번만 아임유어스타가 기록상은 좋습니다. 근데 얘가 좀 단점은 이런 것 같아요. 저는 주행중 보면 고개가 높다 보니까 앞이 살짝 들리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가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뭐 이번 경주가 순발력 겸비한 마필들이 있어서 과연 이제 거기를 또다시 이제 쫓아가겠죠. 쫓아가는데 이 레이스가 빠르냐 안 빠르냐 이런 부분이 중요하지 않나라고 평가해요. 그래서 저는 4번만 아임유어스타가 뭐 편성은 제대로 만났다고는 하지만 얘를 놓고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럼 뭐 어떤 말 보세요? 저는 이번에 좀 상대적 인기에서 좀 밀려있는 마필을 한번 노려보고 싶습니다. 3번만 시크릿 메모리란 마필이 여기서는 인기에서 조금 밀려있을 것 같아요. 근데 3번만 시크릿 메모리의 강점은 이번 레이스에서는 곱게 쫓아갈 수 있는 레이스를 만났다는 거죠. 어찌 보면 아마 1200m 거리를 내려왔고 전개상 가장 유리한 레이스를 펼칠 수 있는 찬스다. 지난 경주는 뭐 다카시 기수각에서 외곽 게이트지만 발주도 좋았지만 불구하고 그냥 붙들고 늘어졌단 말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1200m 내려왔다. 더구나 안쪽 게이트라는 점에선 전 3번만 시크릿 메모리 노려볼 찬스라고 평가합니다. 네, 이번 경주가 이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아임유어스타가 강축은 없는데 인기 1위로 좀 등 떠밀려 팔리는 분위기다라는 언급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요. 이게 배당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경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아임유어스타가 들어올 지연정 얘 가지고 여기서 뭐 저배당으로 승부를 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아임유어스타에 대한 단점 지금 얘기가 나왔죠. 나머지 마필 지금 인기마가 또 헌터파크도 있고 한데 헌터파크도 기대는 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경주는 배당이 나올 가능성이 분명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번 3경주도 일단 배당 막권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3번만 시크릿 메모리 이거 반드시 눈여겨보시길 부탁드리겠고 1번만 무적 비트는 사실 전반적으로 아직은 좀 덜 염음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만 이제 지금 꾸준한 구보 훈련을 통해서 이제 신장 구보를 통해서 걸음을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직전 대비 조금 더 나아진 그런 걸음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 정말로 마음 비고 참고 한 발 쓰는 작전으로 레이스를 임한다라면은 무적 비트의 어부지리도 여기선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번 3경주는 포인트는 그겁니다. 인기마에 연연하지 말자. 중고 배당 쪽에 포커스를 맞춰보는 것도 괜찮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4경주 보겠습니다. 6등급 1300m 레이스가 되겠고요. 자 이거는 뭐 5번마 청담 블레이드와 7번마 원더풀 스토리의 양강부도 속에 이제 최시대 기수의 1번 텍사스 시대가 이제 이 도전마 정도로 팔려줄 경주가 아닌가 싶은데요. 자 이 157 가운데 좀 믿어볼 만한 인기마가 있나요? 제가 이제 경마를 하면서 항상 이제 예상을 하면서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정말 이건 편성의 호기 어찌 보면 1번, 5번, 7번 세 마필이 다 편성의 호기를 만났어요. 그래서 탁 넉넉히 딱 있으면 뭐가 뒤통수를 딱 때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찾아봐도 없는 것 같아요. 못 찾겠습니다. 근데 그래도 이 중에서 그래도 중심에 놀고 싶다 이렇게 표현하면 저는 7번만 원더풀 스토리를 놓고 가겠습니다. 어찌 보면 이 레이스가 빠르지 않는 레이스죠. 청담 블레이드도 빠르지 않는 레이스를 만나서 찬스일 수는 있지만 원더풀 스토리는 빠르지 않는 레이스를 만났는데 선두권을 장악할 수 있다는 거죠. 자신의 페이스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찬스죠. 그래서 7번만 원더풀 스토리를 중심에 놓고 공략해보고 싶습니다.
네, 이 방송 보시는 분들께서는 우리 이렇게 하자고요. 원더풀 스토리를 놓고 때리는 겁니다. 저 역시도 원더풀 스토리를 강력한 대가리감으로 보고 있는 게임인데 직전 공백안고 출전했을 때 배당판에 바람 좀 제법 불었던 게 원더풀 스토리입니다. 그 당시에 이러한저러한 내용 때문에 막건 안 사셔도 된다라고 제가 현장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다음에 현명히로 바뀔 거다. 그때 보자. 현명히로 바뀌었고 유현명이가 3주 동안 칼을 갈아놨습니다. 28조 건너가서요. 새벽부터 이 원더풀 스토리 2말 조교는 끝내주게 지금 실시를 해놓고 나와요. 그만큼 지금 승부 의지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 게 원더풀 스토리이기 때문에 어차피 뭐 청담 블레이드도 매번 인기만 모으고 기대만큼의 지금 잠재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마필이고 1번마 텍사스 시대도 이 공배 거기에 줄어든 거리에 대한 부담감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방송 보시는 분들께서는 저와 김준호 위원님께서 이 강추드린 7번 원더풀 스토리를 세게 보시면서 후차권은 저희가 1번, 5번 가운데 현장 가면은 뭐 한 방으로 답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방으로 4경주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경주 보겠습니다. 국상 5등급 1200m 레이스가 되겠고요. 자, 오늘 김준호 위원님께서 준비한 부산 첫 번째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정말 이 방송 찍기 전부터 5경주를 자기가 꼭 이건 승부를 해야 된다. 계속해서 누차 말씀을 해주셨는데 뭔가 히든카드 하나를 쥐고 계신 것 같아요. 일단 잠시 후에 왜 승부를 여기서 세게 들어가는지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저는 뭐 부연 설명은 좀 생략하고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될 말 한 마디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 5번마 그레이스톰인데요. 이게 직전에는 다리 쪽이 안 좋아서 아예 훈련을 못했습니다. 이 기대가 없었어요. 기대가 없었습니다. 속칭 몸도 마음도 아니었던 상황인데 이번에는 그래도 조교량과 조교 시간을 늘려가면서 이 직전 대비 다리 상태가 호전됐다라는 것을 몸소 보여줬습니다. 원래 이 그레이스톰은 좀 농땡이 기질이 심해서 그렇지 그게 지금 잡히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경주마다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는 5번마 그레이스톰도 뭐 인기 마로 팔리든 안 팔리든 간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눈여겨보셔야 될 마필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럼 이번 5경주 김준호 위원님께서 왜 여기서 강승부를 들어가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정말 그 방송을 오랜만에 찍게 된 것 같습니다. 뭐 잠깐 동안 정황규 의원하고 잠깐 이제 방송을 진행하고 그리고 또 쉬어 갔었는데 제가 이제 김준호 의원하고 이제 뭐 방송을 한 달 전부터 이제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첫 방송인데 제가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뭐 앞에 경주에서 그리고 남은 경주에서 설명을 드렸던 말들도 이제 선전을 해주기를 좀 응원을 할 겁니다. 저는.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이 경주를 승부로 잡겠습니다. 승부로 도전하겠습니다 했는데 이게 적중으로 못 나오면 그만큼 제가 좀 잘못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 부산 경마를 준비하면서 그래도 5경주가 가장 자신이 있다. 그리고 뭐 저배당이 아닌 중배당으로 공략해볼 가치가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 찾아뵙는 경주 5경주를 제가 김주원 의원한테 양보를 해주십사 이렇게 부탁까지 드렸던 경주가 5경주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이번 5경주 저도 좀 욕심이 났었거든요. 근데 김준호 의원님께서 5경주 하나는 정말로 자신이 있다고 이 방송 찍기 몇 시간 전부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딱 이 김준호 의원님 책 보고 해봐도 느낌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앞서 2경주에 제 거 들어서 한구라 하신 분들 5경주에 김준호 의원님과 한 배 타셔서 여기서 아예 일찌감치 상황 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5경주 김준호 의원님의 오늘 메인 승부처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6경주입니다. 5등급 1300m고요. 5경주 바톤을 제가 이어받겠습니다. 자 이번 6경주에 다시 한번 배팅 강도 올려서 여러분들 승부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잠시 후에 어떤 식으로 승부를 들어가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 6경주 김준호 의원님 간략하게 한번 풀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3번마 신계벽이란 마필이 스위니 기수가 계승을 해서 좀 더 많은 인기를 부합할 수 있는 마필 같아요. 근데 신계벽이 지금까지 뛰어왔던 모습 보면 추임력은 좋습니다. 지구력은 좋은 말은 분명합니다. 근데 얘가 뛰어서 입상에 성공했던 경주를 유심히 한번 살펴보고 싶어요. 수척작주란 마필이 1000m에서 기습을 가서 버텼던 경주인데, 수척작주라는 마필은 이전에 보면 고차성 늪파를 반복듯이 했던 말입니다. 그 레이스가 빠르다라고 평가할 수 없는 경주에서 얘가 선방을 했었고요. 4월 20일 경주 때 보면 원더풀 메모리하고 스톤 골든가요? 그리고 헌터크까지 싸웠던 경주입니다. 그 싸웠던 경주에서 전기 2점을 살렸던 말이고요. 지난 경주가 도치가 들어왔던 경주입니다. 도치가 30주에서 출발해서 정말 못 뛰어왔던 말이고요. 아마 도치가 몇 번을 뛰고 들어왔을까요? 그 정도의 마필하고 경주에서 얘가 진 겁니다. 근데 이번에 부담중에 올랐습니다. 신계벽 저는 놓고 가고 싶지 않다, 이런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일단 저랑 좀 생각이 많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지금 듣는 내내 소름이 계속해서 돋았는데요. 신계벽 가지고 이번 6경주 승부를 안 봅니다. 물론 신계벽이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부담 중량만 가지고도 하자를 걸 수 있는 말이 맞아요. 네, 잠재 능력은 무궁무진한 마필이 맞긴 합니다만, 이 마방에서는 웨이트 패드를 지난주부터 한 60kg까지 올려가지고 일부러 좀 이 과부하를 걸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무거운 등짐을 가지고 이제 씩씩하게 훈련하면 문제가 없는데, 글쎄요, 훈련 때 내용도 그렇고 어쨌거나 이 신계벽이 이번에는 분명 빨간불이 켜진 게 맞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6경주 승부를 보는 겁니다. 신계벽이 아니라 대가리가 따로 있습니다. 복승식은 기본이고요. 쌍승식까지 무난하게 지켜낼 수 있는 강축이 따로 서 있는 경주예요. 그래서 그 말 가지고 신계벽이 오면 쬐끔만 먹고, 얘가 아니라 또 다른 노림수랑 손잡고 왔을 때 여기서 상황을 내버리는 겁니다. 어차피 뭐 때리고 받치기 두 방이면은 최하 손해보는 장사는 하지 않을 경주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담 없이 함께해 주시고요. 여기서 같이 좀 이왕이면은 노렸던 거 한 방 맞건 성공돼서 다 함께 만세 삼창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6경주 김주원의 두 번째 오늘 메인 승부처로 준비를 한 경주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7경주 보겠습니다. 4등급 1300m 레이스입니다. 이 승급마 두 마리가 많은 인기를 모아줄 경주입니다. 3번마 천년의 태양과 5번마 담양공주. 이 두 마리 모두 훈련 때 딱히 이상 있어 보이거나 한 모습은 없었거든요. 다 좋았습니다. 마방에서도 나름 기대를 지금 걸고 있는 마필들이 되겠고요. 자, 이거 두 마리 세게 봐야 되는 경주예요. 저는 그래도 그 와중에 5번마 담양공주란 마필을 좀 봐주고 싶습니다. 아직도 완벽하게 이 말의 능력을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담양공주가 승급전에 5등급 승급전에 조성훈 기수가 내선을 파고들어서 입상에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직 흙을 맞으면 못 뛰는 말인지 아니면 겁이 많아서 못 뛰는지 잘 말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얘가 입상을 2착을 좀 많이 했던 말은 분명한데, 이 담양공주란 마필은 항상 전개가 어려운 외선을 타고 들어왔던 말입니다. 근데 지금 앞에 가는 말이 3번마 천년의 태양, 4번마 배가원, 안쪽에 있는 1번마 비티플렉트, 뭐 이런 마필들이 나갈 수 있는 경주인데, 얘한테는 정말 빠른 레이스는 아니지 않나, 이렇게 좀 평가해요. 그래서 5번마 담양공주의 상승세를 조심스럽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그럼 뭐 천년의 태양은 약하게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뭐 선두권을 장악한다면 약하진 않죠. 근데 지난번 보면 썬더스토 경주가 좀 상대가 강하지 않지, 2차권에 왔던 말들이 강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선두권을 장악한다면 뭐 천년의 태양이 좀 더 많이 뛰어주겠죠. 근데 선두권의 실패 시에는 또 못 뛸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은 고민을 해봐야 될 대목 아닌가, 이렇게 평가합니다. 예, 정리를 해드리면 이제 천년의 태양이 선두권을 장악을 하고 담양공주가 따라붙으면은 깜빡이로 끝날 가능성이 전 높다고 봅니다. 높다.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만에 하나 천년의 태양이 선두권 장악에 실패를 하게 되면은 담양공주를 중심으로 또 다른 도전마들의 선정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또 다르게 해석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포인트가 하나 있죠. 담양공주는 쌍이 됐든 복이 됐든 복승식 한 자리를 지켜낼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인기마라는 게 이 얘기를 통해서 확실하게 또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뭐 담양공주를 놓고 가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천년의 태양은 저 역시도 선행을 받았을 때
잘 뛸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깜빡이를 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깜빡이를 뭐 주력으로 때리든 받치기로 가져가든 일단 막건에 기본적으로 이 5-3 막건은 깔아 놓으시는 게 좋겠고요. 나머지 이 도전마들의 가능성을 좀 염두를 해 두면서 배팅을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도전마들 하나하나 다 풀어드리고 싶은데 예, 저희가 또 스튜디오를 비워주고 다음 팀이 와서 또 찍고 해야 돼서 시간이 촉박합니다. 이제 도전마들 누가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은 이 아래에 ARS 번호 나가고 있으니까요. 현장 속보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8경주 보겠습니다. 혼합 4등급 1600m 레이스고요. 이제 엔간한 편성에 나왔으면은 다 잘라버릴 수 있는 마필들이 출전을 한 경주인데 그 와중에 그래도 잘 뛰고 있는 럭키 코리아가 많은 인기를 모아줄 것 같고요. 꾸준하게 지금 뛰고 있는 3번마 델마의 기적이 이제 3번의 뒤를 이어서 이제 깜빡이로 강력하게 팔리지 않을까 전망이 되는 게임인데 자 이번 8경주도 이거 깜빡이를 사야 되는 겁니까? 여기는 진짜 마지막까지 좀 신중하고 싶어요. 왜냐면 3번마 럭키 코리아는 거리를 늘려 추출하고 있다는 점. 뭐 지금 8시 출발이기 때문에 야간 경마잖아요. 라이트 그렇죠. 켜고 하니까 또 우리가 야간 경마의 묘미 제가 이번 그 7월달 부산 경마, 서울 경마를 다 지져봤는데 야간 경마의 묘미 뭐 어떻게 보면 선행마들이 좀 유리하다 이 점이 있거든요. 근데 장거리, 중거리 레이스, 중장거리 레이스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이 좀 없더라고요. 좀 아쉬운데 어찌됐든 3번마 럭키 코리아한테는 좀 유리한데 델마의 기적은 간장 기술을 기용했습니다. 근데 레이팅이 50이야. 부산 경마는 정말 무섭더라고요. 레이팅 50이야. 내가 쟤 이길 수 있어? 못 이겨? 딱 그게 문제잖아요. 예, 승부 타임이 6번마 US맨이 또 상대만데 얘는 거세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또 체중 변화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야, 마지막까지는 좀 이건 좀 저배당이라도 신중하게 접근하자 이러고 싶더라고요. 예, 야간 경마 때 여러분들 왜 선행마가 유리하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왜 유리한지 아세요? 혹시 야간 경마 때? 뭐 일단은 말들이 가장 그 겁이 많기 때문에 달리기를 잘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이 자기 그림자 보고도 놀란다니까 오히려 선행마 입장에서는 조금 더 유리한 레이스를 펼치는 경우가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라이트가 과천은 이 양 사이드로 이렇게 주로를 비치는 그런 형태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림자가 겹쳐서 나와서 일단 말들이 좀 겁을 내는 애들은 거기를 못 쫓아갑니다. 이 무서워서. 그러다 보니까 앞선 말과 거리차가 벌어지는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기수가 시야가 조금 좁아진다 그러죠. 그림자 때문에 이 말과의 간격이 이 라이트를 켰을 때랑 안 켰을 때 좀 멀게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 저 역시도 어렸을 때 이제 관리사를 하면서 말을 조련하고 또 밤에도 훈련을 해봐서 아는데 예, 그게 좀 힘들긴 하더라고요. 어쨌거나 그렇기 때문에 이 선행마가 야간 경마 때는 조금 더 유리한 게 사실이긴 합니다만 요즘에 뭐 이 겁없는 애들이 너무 많고 또 말들도 워낙 좋다 보니까는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아요. 일단 이번 경주 제가 왜 깜빡이 이거 무조건 가면은 한 2배 정도 나오겠죠. 2번, 3번. 그렇죠. 네. 이게 왜 지금 찜찜하냐면 럭키 코리아는 거리에 대한 부담감. 2번마 델마의 기적은 제가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호흡기가 안 좋아가지고요. 딱 200-300m 전력 질주하고 말아버려요. 이 호흡기가 안 좋은 말들은 이제 숨을 못 참으니까 전력 질주 직선주로 그 200-300m 구간 뛰다가 호흡을 놔서 핵 하고 서버립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덜미를 잡힐 가능성도 있고 근데 편성 보니까 뺄 수는 없고 그래서 이번 8경주는 차라리 2-3을 놓고 3복승으로 눈을 돌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요. 그 델마의 기적이란 말을 지금까지 이제 그 다른 기수들이 뭐 김철우 기수 이런 기수들이 기승했을 때 보면 그래서 지금 말씀 잘해 주셨는데 많이 참죠. 많이 참아서 한 발을 딱 끌어내는 기승술로 이겨냈거든요. 그리고 뭐 아쉽게 지기도 했는데 최근에 전진국 기수 말을 타는 거 보면 뭐 최근에 한 2주 이렇게 거의 못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기수가 또 조바심을 내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1600m 출발과 동시에 가장 긴 직선주로인데 거기서 호흡이 제대로 먹히지 않으면 정말 이건 뭐 3착도 만약에 저는 그런 염려도 없지 않아 요만큼의 염려는 있습니다. 자 일단 이번 8경주는 뭐 저배당으로 끝날 가능성이 현재로서 편성만 봤을 때는 한 8-90% 되는 경주긴 합니다만 저희가 단 1%의 가능성만 있어도 그 가능성에다가 또 모험을 걸고 나지 않습니까? 뭔가 불안한
그런 낌새가 조금이나마 지금 이 엿보이는 그런 레이스이기 때문에 일단 저배당 생각하신 분들은 제가 말리지 않겠습니다만 한 번 더 신중히 생각해 보시고 아직 구경주 식경주 있기 때문에 후반부 남은 경주 쪽으로 눈을 돌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구경주입니다. 국산 3등급 1600m 레이스가 되겠고요. 5경주에 이어서 김준호 위원님께서 이 후반부 한 번 더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에게 승부막건 멋지게 한번 제시해 드린다고 합니다. 오늘 준비된 김준호 위원님의 두 번째 메인 승부처가 되겠고요. 자, 일단 이번 경주는 능력으로 보면은 3번마 에이스의 선물, 거기에 상승세로는 위닝윙인데 글쎄요, 위닝윙은 거리에 대한 부담감을 지울 수가 없고 에이스의 선물이 말이 좋아지긴 했는데 얘는 제가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드리죠. 이 무리에 둘러싸이면 말이 좀 안 뛰려고 합니다. 외측으로 빼내버리고 타야 되는데 아마 다음부터는 끝번 신청을 좀 하려고 할 거예요. 근데 마사회에서 그것도 뭐 악벽이 있거나 해야 해주는데 자, 어쨌거나 뭔가 불안감이 좀 엿보이는 경주이기 때문에 중배당 정도를 노려보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4번마 파크맨도 좋고요. 미스터 스펜딩도 괜찮고. 자, 이번 구경주 김준호 위원님이 어떤 식으로 승부를 들어가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경주를 좀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는 뭐 아주 어마어마한 배당이 나올 수는 없겠죠. 이게 원래 총 12두의 마필이 준비를 했을 겁니다. 근데 수마필 보고 깜짝 놀랐어요. 7두가 나왔는데 겨우 이제 짜집기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 경주는 예측대로 딱 뭐 제가 예측한 대로 뛴다면 전 두 방으로 끝을 낼 수 있다고 봅니다. 뭐 저배당 맞고 지금 김조원 의원이 말씀한 식으로 1번만 위닝이 3번만 에이스 선물이 두 마필이 강력한 인기마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틈새를 노려볼 마필을 좀 더 세게 노려보고 싶다 이런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이 경주에서 얘가 이렇게 빈기말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 편성에 따라서 가감히 한번 노려보자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당이 좀 나올 것 같은데 그 두 방으로 승부가 되는 거죠? 뭐 제가 아마 그 현장가면 세 방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노리는 말을 놓고 때리는데 인기마 중에서 뭐 위닝이나 에이스 선물이 깜빡이로 가도 어느 한 마필이 이제 에이스 선물 쪽에서 이제 배당판을 주도하잖아요. 주도하는데 정말 그 배당판을 주도하는 말이 입상이 실패했을 때 사실상 다른 마필하고 엮였을 때 보면 배당은 엄청난 또 수익이 나죠. 왜냐하면 그 에이스 선물 그 인기마가 집중적으로 인기 끌었을 때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노리는 마필을 놓고 뭐 두 방으로 좀 결정하고 싶습니다. 근데 세 방까지도 7두지만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네, 1번, 3번이 아니라 다른 말 놓고 사면요. 이번 경주는 세 방 때려도 무조건 돈이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현장 가서 배당판 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1번, 3번이 아니라 그 빈틈을 파고들 수 있는 무언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말 가지고 여기서 중배당 막건 좋은 배당으로 한번 승부가 된다고 하니까요. 이번 구경주 여러분들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부산 마지막 경주입니다. 10경주고요. 2등급 1400m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액면만 보면은 19조의 2번 게이트에 있는 우주스타, 거기에 30조의 8번마 킹 오브 글로리, 한 2박 3일 뛰어도 두 마리 간에 우승 다툼으로 땡땡 굳어버릴 것 같은데 과연 변수는 없는지, 이 변수가 없을까요? 8번마 킹 오브 글로리란 말이 그 5월달에 이제 그 19조에서 30조로 옮겨간 마필인데 약간의 이제 공백을 갖고 있죠. 이번 경주 또 승급전이고 과연 이제 실전에서 얼마나 뛰냐가 중요하지만 사실 킹 오브 글로리라는 말은 좀 공백전에서 잘 뛴 말이에요. 19조 있을 때. 그래서 뭐 30조에서 잘 갈렸다고 평가되고 이번만 우주스타도 공백전에 좀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는데 얘는 선행 선입이 자유로운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2번, 8번을 저는 인정을 하고 싶습니다. 인정을 하는데 제가 이 주로 컨디션이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지금 이번 주에 뭐 부산 쪽으로 이제 태풍이 지나갔기 때문에 비도 많이 내렸을 거라 보거든요. 이런 점이라 그러면 저는 앞의 경주를 뭐 살펴봐야겠지만 1번과 바람의 흔적이란 말이 약간은 좀 짧습니다. 근데 얘는 앞에 갔던 경주는 잘 띄워준다는 거죠. 그래서 1번과 바람의 흔적도 여러분들께서 컨디션은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2번, 8번 두 마리를 세게 봐야 되긴 하는데 이제 뭐 주로 변수에 따라서 바람의 흔적에
이 이병 가능성도 조금은 염두에 둬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제가 2번, 8번 가운데 대가리 한 마리를 말씀을 드릴게요. 8번마 킹 오브 글로리가 대가리입니다. 제가 이 신우철 마주죠. 이쪽에서 옮긴다. 이미 몇 개월 전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그게 하나하나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제 30조로 건너가고요. 킹 오브 글로리는 사실 이 예전부터 거의 최고 등급에서도 최상위권 전력으로 이 생각을 조교사나 이 마주 쪽에서 했던 말입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이제 쉬다 나오긴 했습니다만 마방 이적 후 출전이기 때문에 크게 이 신경 쓸 일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파인기가 조금 있긴 했습니다만 강하게 훈련을 하면서 2주 전에 이미 그 파인기도 다 지금 풀린 걸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같이 우주스타랑 그냥 일직선에서 둘이 뛰라고 그러면요. 우주스타 정도는 킹 오브 글로리가 가볍게 이긴다라고 보시면 돼요. 정말 센 말이기 때문에 킹 오브 글로리를 저는 추천드리도록 하겠고요. 2번, 8번이 손잡고 안 들어올 가능성도 분명 있는 경주예요. 그렇게 되면은 바람의 흔적 같은 이 게이트 이점으로 도전해 볼 수 있는 말이 사고 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1번도 배당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금요경마 식경주까지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좀 첫날 방송이다 보니까 방송 시간이 조금 오버가 됐고 또 인사도 했고 뭐 이런저런 얘기도 주고받아서 그런데요. 아무쪼록 이제 베테랑 우리 김준호 위원님께서 합류를 해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좋은 방송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금요경마 좋은 결과 만드시길 진심으로 기원하도록 하겠고요. 김준호 위원님과 저 김주원이가 현장까지 더욱더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막건 가지고 다시 현장에서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